여기는 제가 제 아지트처럼 오는 카페예요. 오늘은 나오면서 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 웬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 이 책은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웬 다이어의 이 책을 쓰는 결이 저의 정서를 닮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제가 미숙하고, 저의 정서를 되게 위로해주는 글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정서적으로 흔들린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이 책을 가끔씩 꺼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 책을 왜 들고 왔냐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나이에 나의 인생의 태도를 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제가 표시를 많이 해놓고 읽었던 책이라서 이렇게 군데군데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을 책임있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한 행동을 변명으로 일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빛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말에서 정말 우리가 말에서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내 입에서 향기 나는 말이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키울 때 정말 예쁜 말, 고운 말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사실 욕을 하지는 않아요. 욕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목소리가 큰 거죠.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심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풀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그래도 많이 존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존중이 좀 과도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성향이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하나하나씩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연습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도 인생에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태도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웬 다이어가 인생의 태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 분노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습격해 오는 일도 물론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엄청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입을 열어서 말을 막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를 한 시간이었다는 거를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어했던 시간이 반드시 나한테 힘들었던 시간인가? 또 나한테 불필요한 시간이었던가?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한테 다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쪽 문이 닫히는 걸 느꼈을 때, 그 대신에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또 집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런 시선을 극복을 못 하시고 스스로 가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가두시면 그거는 정말 인생이 확 꺾인다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게 더 이상 진일보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인생이 그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와 긴장뿐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한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자기 능력치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첫 번째 해당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의 노력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제가 세 번째를 희망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나이에 맞게 익어간다는 거, 이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을 만나면서 내가 극복하는 그 내적인 힘, 이게 결국은 나를 키워서 세 번째 경우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한 해 익어갈수록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고 싶으실까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만사의 본질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지금의 내 모습은 제가 그때 했던 선택으로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좋다는 개념은 세상적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내적인 힘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에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의도랑 다르게 타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색깔을 입혀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어색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내 욕을 할 때 나의 반응은 어떠냐,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유치하고 어릴 때는 상대방이 제 욕을 하는 거 알면 저도 같이 상대방을 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상대방이 욕을 하면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런가 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선배한테 배운 건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세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웃겼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정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오해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혼자서 막 그 언니를 따라서 막 이렇게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평정심이 생기는 걸 또 느꼈던 거죠. 혹시 집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 나이에는 그 사람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돈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런 경우 있어요. 이 외모에 집착해서 성형에 또 막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집착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 집착이란 거를 되뇌어 봤을 때 내가 집착한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거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만의 그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틀을 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인고 부부세요. 그러니까 그 인고 부부가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틀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아껴주는 모습, 그리고 엄마는 또 그거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모습, 저는 이게 제가 아는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끼는 분 그 따님이 있어요. 그 따님하고 저하고 제가 거의 뭐 한두 시간을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가 없다는 거에서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나이 때는 이제 중3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 옛날부터 대학교 때까지 꿈이 검사였어요. 그래서 꿈이 검사에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을 떨어지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가 본인이 하고 싶은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불이 나게 막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런데 너무 다행히 그래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 로스쿨이 딱 떨어지고 나서 본인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해주면서, 지금 나이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거 너무 좋고, 꿈이 없으면 꿈을 탐색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딱 한 곳만 파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한 곳만 파다 보니까 이게 이과인데 문과를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도 또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문과, 예체능 다 섭렵하면서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본인이 되게 또 그 대답에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기분적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아들을 키워보면서 느꼈던 어떤 한 포인트인 거죠. 보통 뭐 일을 내려놓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일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려놓을 거는 일이 아니라 이 집착적인 마인드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그 월슨에 나오는 그거를 인용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슨을 방문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 단순한 삶. 말하건대 수백, 수천 가지의 일을 하지 말고 두세 가지 일만 남기라. 우리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용을 처리하는 삶의 길에 서게 하는 외부의 압력을 줄이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도록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갈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직장생활에 고비가 있었죠, 분명히. 근데 직장생활에 고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뭔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사표를 쓰고 나와라. 이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의 제안은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드렸어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거고 저 혼자 행복하고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을 이런 큰 조직에서 체계적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을 하면 저는 이제 그거랑 반대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상처 주고 상처 받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거 잘 안 돼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제가 만약에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저는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됐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래요.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없어졌어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인생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고 있는 것과 일치될 때 돌연 목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고속도로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목적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과 관계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멋진 일이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정확하신가요? 저희 옛날의 목적은 너무 세속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런 게 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저한테 큰 기회가 있어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지금은 제 목적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설계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세워도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그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아마 따라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린 이 글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글귀를 명확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생의 태도는 저희 연령대에서는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많이 읽어서 약간 낡아질 정도로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정말로 소장하셔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웬다이어의 인생의 태도, 마음이 조금 시끄러우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